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저번에 가족 치료의 중심 개념을 배웠는데 오늘 여기 이제 가족 치료 앞에 내용에 분화에 대해서 중요한데 저번에 경계선 할 때 여러분 융합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계선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그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이 개념이 바로 분화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분화 수준 검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화가 무엇인지 개념을 좀 더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자기 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화에 대해서 하고 또 여러분 교재로 여기 이제 이론 교재 보시면 32쪽에 이론서 있죠. 이론 가족치료 이론 되어 있는 거 이론의 32쪽에 보면은 5번의 제목이 뭐죠? 의사소통은 또 가족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6번이 뭡니까? 6번이 해결에 초점 두기. 가족치료는 원인이나 증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요.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해서 해결 중심적, 해결 초점에 두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는 자아분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해결에 초점 두기. 요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에는 또 다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화에 대해서 이 책에 이 성경에 나타난 가족 이야기 여기 제가 칠판에 써져 있죠? 페이지. 칠판에 써져 있는 페이지대로 229쪽.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개념을 좀 핵심적으로 압축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7, 8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10페이지 미만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더 줄일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에 보면 229쪽 분화가 잘 되어 있는 가족. 분화가 잘 되어 있는 가족. 여기 앞에서 가족의 경계선을 설명했는데 가족의 경계선이 분명한 경우가 분화가 잘 되어 있다. 너무나 개방되어 있으면 개방적 문제가 되고 너무나 폐쇄적이도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가족의 경계선이 잘 되어 있거나 적절한 경우를 분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분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여러분 머레이 보엔은 굉장히 유명한 가족치료 이론가니까 여러분이 꼭 보엔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엔. 자, 보엔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가족 분화. 분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굉장히 탁월한 가족치료 이론가가 됐습니다. 자, 보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인간의 자아 속에는, 인간의 자아, 자아라는 말은 대부분 아시죠? 자아 속에는 감정과 이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감정과 이성이. 감정과 사고가 뚜렷하게 구분된 사람을 자아의 분화 정도가 높다. 자, 잠깐 저를 보겠습니다. 자, 분화가 되었다. 무엇과 무엇이 분화가 되어 있다고요? 감정과 사고, 지성 또는 사고. 분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자,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자, 여러분 화가 난 건 감정입니까? 사고입니까? 감정이죠. 그럼 제가 화가 나면 분화가 안 되어 있으면 화가 난 채 생각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그대로 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분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자, 근데 분화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고로 정리하죠. 이게 융합되어 있는 게 정리한 거죠. 아, 내가 왜 화가 났나 봤더니, 내가 지금 남편이 나를 자꾸 무시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그거를 감정과 사고가 뭐가 되어 있다? 분화되어 있다. 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분화되어 있는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람이 좀 건강한 사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높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인간미가 없죠. 너무 높은 사람은 또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게 남이 또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를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너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보기에 적절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분화가 안 돼 있으면 융합이 되어 있죠. 감정을 가지고 막 사고가 이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분화가 안 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감정과 사고가 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아분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자아라고 한다면, 아이가 엄마, 대상으로부터 어렸을 때는 융합되어 있겠죠?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여러분 그런 거 해보죠. 엄마가 애가 갓난 애한테 막 울먹울먹하고 슬픈 표정하면 여러분 애가 갑자기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애들 막 울먹울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짜증내고 막 무섭게 하면 애도 막 이렇게 거기에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주 갓난 융합되어 있다가 중요한 건 서서히 벗어나죠. 뭐로부터 벗어나요? 엄마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다음에 자기 자신, 엄마의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서에 그다음에 자주성. 여러분 자주성은 쉽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내가 엄마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할 때 특별히 감정의 주인도 사고의 주인도 내가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아분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엄마로부터 뭐 하는 정도예요?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엄마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을 자아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화내면 나도 같이 거기에 몰입돼 있고 함입돼 있고, 엄마가 슬퍼하면 기쁜데도 슬픔을 가져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은 내가 좀 화가 났는데 애가 잘 지내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안 괜찮으실까요? 근데 안 괜찮으신 경우가 있으시죠? 근데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이렇게 해서 엄마가 화나도 뭐라고 되겠어요? 엄마가 이 화를 엄마가 다스릴 테니까,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내 감정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너 숙제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테레비 보고 싶으면 테레비 보고 너는 네 삶을 살아라. 이게 건강한 자아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은 특히 동양하고 서양하고 비교할 때 동양하고 서양이 어느 쪽이 좀 더 융합이 많을까요? 동양 쪽이 융합이 많죠. 그러니까 약간의 장점도 있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심정을 좀 알아주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분화라고 하는 개성화라고 하죠. 개성화 정도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극단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완전히 떨어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절한 분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설명대로라면 그 밑에 한번 몇 줄 읽어볼까요? 분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화가 잘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사고와 정서에서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고를 바탕으로 정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굉장히 동의되고 좋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화가 굉장히 가족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되어 있다. 개성화되어 있는 정도는 그 사람의 분화 수준에 따라 개성화. 나만의 고유성을 갖는 것을 개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분화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완전히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게 적절한 분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연결할 때는 연결을 유지하지만 자신이 독립된 개체로서 통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뚜렷한 개인적 신념과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 체계를 중시하면서도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모로부터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계를 중시하고 어느 정도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그죠? 적절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수준을 분화가 잘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정의 지배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분화가 안 된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분화가 안 된 경우에는 가족은 자아가, 에고가 패밀리 안에, 그죠? 뭉쳐져 있죠. 그래서 가족, 자아, 덩어리. 한 개인의 관심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가족 전체의 감정에 융합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족, 자아, 덩어리.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심각한 지배를 받습니다. 개인 자아가 가족 자아 덩어리 안에서 분화될수록 융통성이 많고 스트레스 잘 대처하는데, 근데 가족 자아 덩어리로 있으면 자아의식이 상실되겠죠? 줄어들겠죠? 내 생각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정체감이 약하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내 삶은 만약에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뭐라 그래?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그러면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거를 어떻게 됩니까? 정체감을 죽이고 목사가 되기 위해 살다가 30세에 가서 나는 예술하겠다. 그런 분이 꽤 있죠.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찾아서 이렇게 삶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미분화가 심할수록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이 발달하지 않고 가족의 감정에 지배되는 거죠. 지배되는 거. 자, 이것이 분화가 안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아분화 수준 낮은 사람은 지성이 정서에 지배됩니다. 그러니까 지성보다 뭐가 더 발달돼 있어요? 정서. 그러니까 정서가 발달되는 건 괜찮은데 사고 발달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고를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고를 잘 못하고 관계에서도 융합되어 있으니까 내 것보다 누구한테 맞춰주려고 합니까? 타인의 것에 맞춰주다가 나중에 피해의식을 갖게 되거나 나중에는 타인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자꾸 맞춰주다 보니까 힘드니까 멀어지고 싶은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되겠죠. 자, 보혜는 가족 문제의 대부분은 가족원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분화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모든 가족의 문제를 여기서 봤어요. 오죽하면 이 보혜는 분화를 그 연구밖에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관계에서 자, 원가족의 부모 문제,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화가 안 돼 있는 자녀는 부모 둘 다를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느 쪽 한쪽에 내가 편이 되는 거예요. 편이 돼. 자, 그럼 잡으세요. 부모, 자녀. 건강한 거는 부모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경계선이 여기 좀 있게 있죠. 경계선이 있어. 자녀는 자기 삶을 살아서 이 자녀가 형제와 교류하든지 또는 새로운 사회, 친구와 기관으로 이렇게 학교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차단합니다. 사회를 차단하고. 자, 자녀는 누구랑 연합하고 싶어요? 자, 부모 중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누구랑 연합하고 싶어 할까요? 약한 사람. 약한 사람.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부부의 세계인가 혹시 가끔 보시나요? 저는 하도 대단하죠. 중간중간 봤는데 제가 봤더니 아들이 심리적으로 누굴 좋아하냐면은 아빠를 좋아해요. 아빠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얘가 엄마 아빠 이혼하더라도 아빠한테 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잠깐 봤거든요.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엄마가 어떻게 했을 때 아빠로부터 가정을 폭행당해갖고 완전히 피가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자, 아빠와 엄마 중에 누가 약자입니까? 엄마잖아요. 엄마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러는 순간 엄마가 픽 쓰러져서 연기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손을 탁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아들한테 약간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엄마가 손을 탁 내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펑펑까지 나면서 울면서 엄마 손을 탁 잡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겠죠? 이제부터 누구를 신경 쓰며 살아야 돼요? 엄마를 신경 쓰며 사는데, 자, 이 엄마는
아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살 때 행복감을 느껴요? 나를 위해 살아줄 때, 내 편이 되어줄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는 병리가 돼요. 나중에 이게 부부의 세계가 이제 외국 거 가지고 오신 거 아시죠? 외국 거 이제 저는 뭐 다 볼 자신이 없어서 결론만 봤거든요. 아들이 스포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요. 자, 자녀가 약한 엄마를 이렇게 융합할 때 자녀가 잘 살아가면 융합해도 괜찮겠죠. 자녀가 잘 된다면. 근데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네. 자, 그래서 건강한 분화는 뭐라고요? 부부가 융합하고. 근데 어쩌다가 나는 부부가 우리 남편이 아내랑 융합하고 친밀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하나님 주님 제가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더 제가 매진하라는 당신의 섭리를 알고 이렇게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자녀를 자기의 심리적인 약함이나 외로움을 자녀랑 융합하게 될 때 자녀는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뭐 증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서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자, 치료 목표는 이렇게 융합되어 있거나 분화가 안 되어 있을 때 치료 목표는 아주 간단하죠. 분화가 안 되었으니까 치료 목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원을 이러한 자아 집합체로부터 분리시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녀가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너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뒤에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든 뭐든 부모 중에 한 분이 자 연약할 때 자기가 연약합니다. 연약할 때 어떤 심리가 있어요? 자녀랑 융합하고 심리가 있으니까. 자, 그럼 치료 목표는 자녀를 초점을 둘까요? 부모를 초점을 둬야 될까요? 부모 중에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 또는 심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 불안 지수가 높은 분.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으면 융합을 해도 어느 정도 융합은 여러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융합은. 근데 나도 모르게 엄청난 밀착적 융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불안한, 자기 혼자서는 살아 힘든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을 뭐야? 치료해. 그 대상. 자녀 치료가 아니라. 그러지만 그 엄마나 아버지가 자녀와 융합하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줄 내려가시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부일수록 상호 얽힘이 많아. 얽힘. 굉장히 엄청난 친밀한 게 아니라 뭐 얽혀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나 의심, 우울, 불안 여러 가지 엮이는 행동과 정신적 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엄청 많고요. 자, 그래서 상담자나 또는 부모가 불안해. 핵심이 불안. 심리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미분화가 가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미분화가 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와 융합되고 싶지만 융합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육을 해요. 자, 심리적으로 상담으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가족 치료는 반드시 교육이 들어가요. 교육적 접근을 같이 병행해서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 상담은 교육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가족 상담에서는 교육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우리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한테 여기서 아버지와 융합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3쪽에 자, 이 남성이 어떤 상태인가 보면은 자아가 약한 거예요. 자아가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불안. 어떤 불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건데 이것을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원가족입니다. 항상 원가족에서 이 불안 수준은 전수가 되기 때문에 보혜는 다세대 전수라고도 합니다. 다세대. 세대 간 전수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여러분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안한 게 있었으면 부모님은 지금 와서는 죄송하지만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에게도 불안이 내재돼 있겠다. 내재돼 있겠다. 그럼 누구를 치료한다? 나를 치료한다. 상담 공부하시면 여러분 불안이 좀 많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 공부가 도움이 되겠죠. 이 사람의 연약한 자아가 그 다음 단락 봤더니 핵심 감정에 봤더니 따옴표가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자녀 때문이겠어요? 아니죠. 누구 때문이요? 부부 문제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면 문제인데 부모가 이거를 불안하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 문제를 부모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걸 누가 가지도록 하는 거야? 자녀가 가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가 그걸 가져가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래서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결국 불안 심리를 잘 극복하도록 돕고 가족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미분화 심리. 부모님의 문제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미분화 심리를 이해하고 분화의 과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과정에 좀 빠져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분화돼서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분화의 핵심은 메커니즘은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심리? 불안 심리. 불안 심리. 불안 심리가 있으니까 융합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한 치료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불안에 대해서 조금만 점검하면 자 234쪽에 두 번째 달러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내재화 시켜주세요. 자, 인간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누구나 실존적 불안을 느끼며 산다. 자, 이건 여기까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존적 불안을 느끼고 산다. 자, 여러분, 이건 뭘 뜻할까요? 자, 이 말은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아니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 뭘까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역설적이거든. 불안 심리를 너무 많은 사람 불안을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불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만 교육을 하다 보면은 불안한 사람은 불안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없애려고 하는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실존적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안을 가지면 산다. 어떤 불안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 될까봐, 코로나 두려움, 또 여러 가지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의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존적, 살다 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실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불안은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나 좀 더 이런 불안을 살지. 코로나도 좀 불안하지. 실적 갈까봐 불안하지. 자녀가 대학에 못 갈까봐 불안하지. 자녀가 대학교 졸업했는데 35살인데도 결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 못 할까봐 불안하지. 이게 실존적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는 불안의 연속이에요. 불안의 연속이죠. 혹시 완전히 불안 안 느끼시는 분 계세요? 지구를 떠나주셔야 돼요. 네. 그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왜곡이 있을 경우에 불안하면 안 돼. 불안을 없애야 돼. 이것이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달라. 근데 문제는 불안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 심한 경우. 이거를 뭐라는 불안장애. 불안장애가 있을 때는 진짜 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공황장애 들어보셨죠? 숨도 안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다음 호흡도 곤란해지고, 얼굴도 붉어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신체도 뻣뻣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납득하지 않을 그런 실제적으로 너무 심각하다 하는 경우는 사실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족 상담 안에 개인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이거를 해결합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심리적인 불안. 아까는 실존적 불안.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불안.
불안이 있고요. 여기는 써있지만 세 번째는 현실적인 불안이 있어요. 현실적인 불안은 실제로 불안한 일이 생겨서 느끼는 불안. 만약 제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럼 제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그거를 현실적 불안이라 그래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거는 현실적 불안. 자, 불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불안? 실존적 불안. 실존적 불안은 뭐라고요? 그냥 가지고 사는 거다. 가지고 사는 거다. 두 번째 무슨 불안? 심리적인 불안. 심리적인 불안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심리 자체가 치료가 일어나야 돼. 세 번째는 무슨 불안이 있다? 현실적인 불안. 실제로 불안한 일이 생겨서 생기는 불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대처 방법을. 대처 방법. 그래서 이렇게 불안의 그 수준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보혜는 자아분화가 안 되는 경우에 여기 자세히 또 설명이 됐죠. 오른쪽에 두 번째 단락. 보혜는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녀에게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고. 자, 불안을 누구한테 투사한다고요? 자녀에게. 연약한 자녀가 힘들어하면 실제로는 힘들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한다고? 힘들어. 엄마가 도와줄까? 그러는 거야. 그럼 내 불안은 누구한테 지금 가 있어요? 자녀에게 가 있죠. 근데 얘가 원래 연약하거든요. 연약하니까 엄마가 힘들지 불안하지 않으니까 얘가 실제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안하지 않은 엄마라면, 투사가 없으면 얘가 힘들어하면 뭐야? 그래.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엄마 나 친구가 때렸어. 그럼 불안해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때렸어. 어떡하니? 걱정해요. 그럼 얘는 이게 엄마 거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엄마 나 친구한테 맞았어. 내가 불안 수준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 친구가 때리기도 하는 거야. 알았어? 현실적으로. 또 때렸어? 나중에 한번 봐봐. 친구가 때렸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초등학교만 2, 3학년이면? 왜 때려?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왜 때리를 못해?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연습. 응? 어떻게 연습시킬까요? 자, 내가 영철이다. 내가 영철이가 널 때려. 자, 얘가 그럼 순돌이야. 순돌이한테 뭐라 그래요? 해봐, 나한테. 그럼 얘가 처음에 못해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좀 남자애들 맞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울더라고요. 울어서. 내가 나한테 해봐. 왜 때려? 해봐. 못해요. 제가 몇 번 연습시켰을까요? 몇 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근데 이때 부모가 왜 때려 해버렸더니 5번만에 못하니까 이 멍청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문제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진짜 문제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5번에 안 되면 6번, 7번, 10번 걔가 될 때까지 왜 때려 해봐. 소리를 좀 왜 때려. 목소리에 힘을 주고 왜 때려. 때리지 마. 이거를 뭐 한다?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데 부모가 그거를 불안을 투사하고 융합하니까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게 됩니다. 자, 부모가 자녀 융합하려는 것은 부모가 심리적으로 뭐 하기 때문이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화 수준을 높이는 핵심은 뭐를 하는 거다? 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 물론 쉽지는 않아요. 좀 많은, 좀 10회 이상 정도의, 최소한 6회 이상 정도의 불안 치료가 필요하지만, 사실 이게 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를 해결하고 해서 상담자가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여러분 점수를 보시면 100점 만점에 여러분이 보통 40에서 많이 나와야 65점. 70점이 잘 안 나와요. 70점 안 나와요. 상담자는 몇 점 이상이 나와야 될까요? 70에서 80 정도의 수준을 높이도록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화 수준의 상담자가 높아야지만 내담자의 불안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앞으로 상담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꼭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자신의 분화 수준을 억지로 높이면 안 되고요. 뭐를 해결한다? 불안 심리를 해결해야지만 이 분화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좀 오시죠? 그래서 끝에 보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줄 볼게요. 분리합니다. 부모와 끝에서 세 번째 줄 235쪽에 부모와 분리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 정체감이 견고해 지도록 돕고. 자, 부모로부터 분화했어요. 했는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러면 다시금 부모랑 융합합니다. 자, 분화를 했으면 뭐를 세워줘야 돼요? 정체감. 자, 정체감은 어떻게, 뭘 정체감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체감? 아주 쉬워요. 네가 좋아하는 거는 뭐니? 이런 거죠. 그거를 해. 두 번째,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애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하면 몰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니? 자, 내가 되고 싶니는 잘 몰라도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니? 그 다음에 너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가치거든요. 가치.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근데 애들도 가치를 못 참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자아 정체감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 10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나 상담자가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자아 정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세워준다고요?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도록 하면 자, 중요한 것은 서서히 분화는 화자가 될 화인데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정. 1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되는 것도 지금 말한 것들을 1년, 2년, 3년 만약에 아이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부터 언제까지요? 청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3학년이면 10살, 11살이면 10년 정도에 걸쳐서 분화가 돼서 21살이나 22살이 돼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여러분. 21, 2살에 돼도. 그러니까 최소한 오랜 기간에 이걸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탁 되는 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그럼 부모의 것을 자기가 강요당한 거예요. 서서히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여기 보면은,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충동적이며 감정적인 대응 방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하도록 도와줘서 나중에 서서히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분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